네, GPT-1 발표를 맡게 된 신지후입니다. 목차는 논문을 따르지만 두 번째 이제 라벨링과 비라벨링, 지도와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조금 추가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언라벨 텍스트, 즉 라벨링 되지 않은 텍스트는 아주 많지만 특정한 태스크에 라벨된 데이터는 아주 부족합니다. GPT-1 이전의 기존 언어 모델들은 다량의 언라벨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라벨 데이터를 사용한 지도 학습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언라벨 데이터를 사용한 생성적 사전 학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 모델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GPT-1은 이러한 라벨링 되지 않은 수많은 데이터를 버리지 말고 이를 이용해서 비지도 사전 학습을 하고 라벨된 데이터로 지도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반지도 학습 과정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본 논문은 특정 태스크 맞춤이 아니라 모든 태스크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리프레젠테이션 표현을 학습해서 기존 모델에서 최소한의 변화로 태스크에 맞게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백그라운드 놀리지인데요. 여기서는 라벨링과 비라벨링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라벨링된 텍스트는 각 텍스트 데이터 포인터가 하나 이상의 라벨이나 주석과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라벨들은 주로 학습 과정에서 모델에게 해당 텍스트의 의미나 속성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 분석 작업에서 리뷰 텍스트는 긍정적, 부정적 또는 중립적 같은 감정 라벨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개체명 인식에서는 텍스트 안에 특정 단어나 구가 사람, 이름, 장소, 기관 등으로 태그되면서 분류되는 게 라벨링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라벨링 되지 않은 텍스트는 어떠한 라벨도 주석도 없는 원시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모델이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도록 하는 비지도 학습에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라벨이 없는 텍스트 데이터셋에서 단어의 상호 관계를 학습하여 단어 임베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도학습은 라벨링된 텍스트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훈련 데이터는 입력 텍스트와 해당 텍스트에 대한 목표 출력 등으로 구성됩니다. 모델은 입력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여 라벨을 예측하는 법을 배웁니다. 일단 충분한 훈련 데이터로 학습이 완료되면 모델은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이 스스로 데이터의 구조나 패턴을 찾아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라벨을 이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숨겨진 특징이나 구조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제 프레임워크를 살펴볼 텐데요. GPT-1은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를 제외하고 디코더만을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GPT-1에서는 인코더 없이 디코더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전에 봤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형식의 멀티헤드 어텐션이 제거된 디코더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GPT-1은 학습 절차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비지도 사전 학습과 지도 파인 튜닝 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비지도 사전 학습 단계를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GPT-1부터 시작해서 2, 3, 여러 단계로까지 이어지는 GPT 시리즈의 공통된 학습 철학인 만큼 매우 핵심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모델이 다음 단어를 맞추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식을 보면 U는 이제 라벨이 없는 토큰의 코퍼스, 토큰 뭉치들이고 P는 조건부 확률, K는 컨테스트 윈도우의 크기, 즉 이제 모델이 현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 고려하는 이전 단어의 수를 말합니다. 세타는 이 신경망의 파라미터입니다. 식을 해석하자면 라벨이 없는 토큰 뭉치들을 입력으로 주었을 때 이전 단어 K개를 고려해서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UI일 확률을 높이도록 이제 스타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I love you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I love라는 토큰이 주어졌을 때 U를 예측하는 그 확률 값이 높도록 세타를 학습합니다. 해당 헤드워크는 SGD 옵티마이저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도 학습 단계입니다. 지도 파인튜닝 단계인데요. 비지도 사전 학습 단계를 마친 모델은 최종 성능 측정에 앞서서 각 태스크에 맞도록 재학습을 합니다. 이 과정을 파인튜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인튜닝은 앞선 사전 학습과 달리 라벨 데이터셋을 통해서 지도 학습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나온 로스 함수식입니다. 이 식은 주어진 데이터들 X가 있을 때 라벨 Y일 확률을 나타냅니다.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모델의 예측 확률이 실제 데이터의 분포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감정 분석 태스크에서 X1부터 XM은 하나의 리뷰 문장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벡터일 수 있으며 Y는 그 리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나타내는 라벨일 것입니다. 만약 특정 리뷰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확률을 계산하고 실제로 그 리뷰가 긍정적이라면은 이에 대한 로그 로스는 낮을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 리뷰가 부정적인데 모델이 높은 긍정 확률을 예측을 한다면 로그 로스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 사전 학습 로스도 추가해서 같이 학습을 해주는데 이게 최종 로그 함수식입니다. 그 전 단계인 사전 학습 로스도 추가를 해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태스크 모두의 성능이 좋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람다는 사전 학습과 미세 조정 그 파인튜닝 단계 간의 비율을 조정해줘서 더 성능이 좋도록 도와줍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특정 태스크에 따른 인풋을 알아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크게 클래시피케이션, 인텔리먼트, 시뮬리러티, 멀티플 초이스 네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입력받은 테스트를 분류하는 분류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팸 메일 분류 문제가 있고요. 이때는 단순히 문장 전체를 모델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인테일먼트 문제는 두 개의 문장을 입력받아서 두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함축, 모순, 중립 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두 개를 구분해서 입력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에 그림과 같이 첫 번째 문장인 전제 문장을 넣고 그 다음에 구분자를 넣어주고 두 번째 문장인 가설 문장으로 구성을 해줍니다. 그다음 유사성 문제는 두 개의 문장을 입력받아 두 문장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두 개의 문장을 받고 출력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내야 합니다. 두 문장 간에 순서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입력은 문장 1, 구분자 토큰, 문장 2 순서로 구성하고 두 번째 입력은 순서를 바꿔서 문장 2, 구분자 토큰, 문장 1로 구성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플 초이스 문제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질의응답과 상식 추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컨텍스트와 앤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컨텍스트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이 도시는 한강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입니까? 같은 컨텍스트를 넣어주면 이에 대한 앤서는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한강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능한 앤서에 따라 입력을 여러 개 구성해 줍니다. 모델은 컨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 그에 맞는 앤서를 출력하도록 학습합니다. 실험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있는 이제 최첨단 모델들과 GPT-1 모델의 자연어 추로 성능 비교표입니다. 6개의 태스크 중에서 5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를 보면 질문 응답과
상식 추론에 관한 4개의 태스크 중에서도 모두 최고의 성능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긴 컨텍스트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는 두 문장이 의미적으로 동등한지를 보는 의미적 유사성과 분류 문제인데 대부분에서 좋은 성능을 거뒀고 최고가 아니더라도 모두 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GPT-1을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트랜스퍼, 전이에 사용한 레이어 개수에 따른 성능을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사용한 레이어의 개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리 학습한 정보를 많이 사용할수록 파인 튜닝했을 때의 성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앞서 살펴본 다운스트림 테스트에 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로샷 성능을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X축은 이제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 진행 정도를 의미하고 실선은 트랜스포머, 점선은 LSTM 사용 성능을 나타냅니다. 결과를 해석해보면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사전 학습을 많이 진행했을수록 성능이 좋으므로 사전 학습 과정이 대부분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포머 구조가 LSTM보다 더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어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총 3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L1 보조 목적 함수의 효과입니다. 아까 봤던 최종 로스에다가 파인 튜닝과 프리트레인의 로스를 둘 다 더해주는 최종 로스인데요. 여기서 L1이 보조 목적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는 큰 데이터셋에서는 도움이 되고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 뒤쪽이 큰 데이터셋인데 여기서 성능이 월등히 좋고 앞쪽에서는 반대로 without 보조 목적이 없을 때 성능이 좋으므로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별로 성능이 좋지 않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와 LSTM 간의 성능 비교입니다. 전체적으로 LSTM을 사용할 경우 성능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트랜스포머 구조가 LSTM을 사용하는 구조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전학습의 효과입니다. 사전학습을 생략할 경우 아주 크게 성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GPT-1에서 제안하는 사전학습 방식이 효과적이며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요. GPT-1에서는 기존 방식과 달리 태스크별로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 행성형 사전학습 모델과 구별적 파인튜닝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양한 긴 문장을 사전학습함으로써 장거리 의존성 문제를 처리하고 12개 중 9개의 태스크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LSTM과 트랜스포머를 비교했을 시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훨씬 월등히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이거 레퍼런스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